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저는 박종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서대입니다. 네. 오늘 시장 괜찮아요. 오늘 네,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자, 오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제 월, 화, 수, 목요일인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지난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덕산네오룩스를 넣었거든요. 예, 너무 재밌게 네. 봐가지고 자, 오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맞아요. 또 사연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뭐 채널 고정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예, 저희 또 선풀TV 끝까지 아침에 투자 좀 봐주시면은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뭐 괜찮죠? 뭐. 좋죠. 채널 고정. 예, 채널 고정. 계속 예. 함께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분 박지훈 부장님과 네. 함께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계속 상승 요정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상승.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 요정. 오늘, 그러니까 어울리잖아요. 별명 누가 지었죠? 너무 잘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습니다. 예. 오늘도 상승 요정이신가 할 네. 정도로 시장이 좀 잘 갑니다. 모셔볼게요. 박지훈 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공식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사서 목요일 날 팔죠. 상승 요정이 맞다라면. 그러게요. 네. 자, 예. 오늘 시장 얘기 좀 하기 전에 예. 일단 바로 직전에 뭐 직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통위 결정이 있었잖아요. 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연 3%로 동결 결정이 동결. 났고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좀 의견이 많았어요. 추측들도 많았고 그만큼 경기냐 아니면 뭐 환율이냐 이 양쪽 다 명분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일단 환율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준 것 같고요. 동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한 소수 의견이 한 30% 정도가 이제 동결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소수 의견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내수적인 어떤 침체적인 어떤 그 침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이번에 뭐 비상계엄 사태 이슈도 있었고 뭐 항공기 이번에 이슈도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3번 연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년물 금리 미국이랑 이제 한국의 금리 차가 최고 맥스가 한 200bp 정도 차이가 났었나 지금 한 19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들과 우리 간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어진 이 스프레드만 봤을 때 환율은 점점 더 원화 약세로 계속 가겠다라는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있었고 저쪽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뭐 일본 간밤에 CPI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은 쉬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2회에서 1회 정도로 많이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 좀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좀 보도가 전해지겠지만 어쨌든 환율 쪽을 네.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신경을 쓴 것 같다. 이런 예.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다수의 의견은 이제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일단 추경 상황이나 뭐 바이든 이기 이런 걸 보고 인하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지금 뭐 CPI도 뭐 좋게 나왔는데 FMC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1월 뭐 FMC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뭐 한국의 정치적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분위기가 향후 뭐 상반기에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7일서부터 이제 미국은 이제 빅테크 IT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1월 27일은 거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FMC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컨센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는 간밤에 금융주들의 실적을 딱 열어봤더니 굉장히 좋았죠. 와 저는 엄청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상당한 실적과 그다음에 상당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요즘에 뭐 배트맨이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유명한 종목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종목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높게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블랙라벨 레리 핑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낼 정도로 여전히 실적 장세는 미국 쪽의 기업들 위주로 좀 추격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우리 한국 시장도 그들과 좀 동행 커플링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어닝 하향에 대한 추가 하향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쭉 한번 오늘 장 딱 열어봤을 때 MTS, HTS 열어봤을 때 화려한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한국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 논리가 좀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빠지면 매수, 뭐 빠지면 매수하는 전략들을 좀 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CPI 코어 CPI가 이제 3.2 정도 나온 거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의 행보 뭐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들 너무 민감하게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1분기 정도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약간의 턴어라운드 조짐만 보여도 당장 1분기는 아니더라도 2분기, 3분기에 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뷰만 확인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쉽게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워낙 수급이 좀 비어있는 빈 곡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봉당 역할을 하는 수급만 들어와도 상당히 제법 주가는 가볍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잘 오늘 이 시간은 최대한 평소보다는 더 많이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좀 포인트를 좀 점검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박지훈 부장님께서 사실 반도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빠져요? 이제 요즘 좀 올라가지만 이게 너무 안 좋은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던 몇 주 전, 한 달, 2달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봐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이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이다. 비관적으로 좀 볼 때가 아닌데 지금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반도체 동향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이제 초반부터 종목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서부터 TSMC가 거의 이 최첨단 서버 쪽에서는 완전 그냥 점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적표만 까보면 한 70%,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해봤자 한 10%. 이게 지금 제가 비단 파운드리 쪽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TSMC 너무 좋고, 뭐 브로드컴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들이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까지 나오고, 구글까지도 TPU까지 나오고,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조까지 지금 TSMC가 다 선점하고 있는. 정말 이거 TSMC만 봐야 되겠구나 하는데, 저는 역발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TSMC가 저렇게 몰려드는 물량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목에 찬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반대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지컬 AI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드론, 로봇, 뭐랄까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피지컬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MPU, 그러니까 뇌죠. 드론의 뇌, 로봇의 뇌, 뭐 자동차의 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MPU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칩은 어떤 것이 장착됩니까? FSD. FSD. FSD 칩이 테슬라에서. 예. 네, 자율주행 칩이 거기다 다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칩을 다 누가 합니까? 테슬라 같은 것도 누가 합니까? 하드웨어? 삼성이에요. 삼성이 합니다. 네네. 웬만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칩들에 대한 서버단은 삼성이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MPU 쪽에서 그러면 파운드리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 쪽에서 만약에
붐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광적인 붐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뭐 에이전트 AI라고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 계속 파생되는 AI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삼성전자를 사자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하게 올해부터는 요 파운드리 쪽에서 약간의 단계적인 이런 개선점이 보인다라면 거기서 파생되는 지금 파운더리 관련된 국내 IT 종목은 아직 못 움직여요. 일단 첫 번째 연초부터 움직였던 게 뭐냐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부터 먼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왔고 물론 그 전에 EUV,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죠. 후공정단, 전공정단.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는 섹터 하나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피지컬 AI가 나오고 있고 이런 반도체 얘기가 다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의 영역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쪽이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2조 4천억 정도의 적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밸류체인들 업체들에게 CR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 압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죠. 근데 그런 것 CR의 압박은 어느 정도 4분기까지는 이제 대충 마무리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제가 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스마트 머니들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지금 탐방을 엄청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전체적인 고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향을 좀 파악하고 싶은 것 같고 CR 압박은 어느 정도 심해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도 좀 분위기 정도만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러 좀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런 압력들이 안 좋은 업황 분위기가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좀 괜찮아집니까? 제가 뭐 XOXL이라는 그 미국의 ETF 3배짜리 이런 것들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반도체를 담고 있는 순수 전통적인 종목들을 담고 있는 그 ETF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소위 네임밸류가 큰 그 AI 관련된 나스닥 종목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통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게 보는 근거에는 디램의 개선, 디램 가격의 반등,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2분기, 3분기 뒤에 벌어질 일들이 지금 정도에 먼저 선방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한국 시장에서 적용한다라면 그런 안 좋았던 업황들 예를 들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한번 숨통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가 HBM3E가 나온다 하더라도 통과가 돼서 납품이 된다라도 시장은 광분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걸 한 거야? 정말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4에 관련된 요거에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TC번호 누가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장비단, 부품 공급단, 후공정에서 테스트 장비 누가 왜? HBM은 더 쓰여질 거니까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이직 반도체, 그 맞춤형 반도체를 한다는 얘기는 워낙 비싸서 그런 거예요. 지금 AI 가속기 엔비디아 H100 같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 싼 건 3천만 원, 비싼 건 6천만 원이에요. 비싸서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맞춰서 해주세요. 좀 싸게. 하지만 H100은 더 많이 적층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쌓이니까 이거를 평면에서 딱 투과시켜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D 낸드 쪽에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장비 반드시 종목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종목들이 툭툭 나오겠죠. 검색만 하셔도 후공정단 검사 장비도 종목들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목 피킹을 잘 하시면 아마 올해 실적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점점 좋아지는 수주 베이스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그쪽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피지컬 AI가 만약에 붐이 도래한다라면 결국 NPU는 디자인 하우스랑 같이 곁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의미 있게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지만 칩스로 끝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뭐 가온 칩스라든지 뭐 에이징랜드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반드시 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운드리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을 파생해서 우리가 한번 그물망 그러니까 반도체 IT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종목 몰빵해서 투자해가지고 실적 대박 날 수는 없어요. IT는 선택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씩 제밥을 이렇게 뚝뚝뚝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울 낚시하는 것처럼 방울 껴가지고 쭉 한 바퀴 다 꼽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랑딸랑 하면서 강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서 좀 더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늘리면서 한다는 것들. 그리고 좀 최근에 또 리서치에서 커버리지 기업들이 나오는 레포트가 나오면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라는 것이 아다리가 맞으면 정말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쨌든 MPU 어쨌든 그 칩 같은 것들도 삼성이랑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부 지금 한 180만 대 정도 하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로보택시도 나오고 최근에 Y 시리즈 뭐 이런 것들 계속 신모델 나오면 내년 가이던스가 한 350만 대 정도 테슬라가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억 대잖아요. 전체 모델 다 합치면. 워낙 그 디바이스 쪽에서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테슬라만 따지면 아직까지 300만 대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적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서버 메인 칩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수량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가 한대요.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생각은 단순하게 이 얼런 머스크는 테슬라만 가지고 장사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주까지 넘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확장적인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두서없이 이런저런 먼저 서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발상도 필요하고, 네. MPU. 저는 이 개념 MPU. 잘 몰랐는데. 예. 추론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막 듣게 되면은 그만큼 사실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대감에 많이 뿌러져 있는 이런 주가에 앞으로 어떤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면 분명히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 부각이 될 것이고 예, 그 안에서 지금 이제 TSMC의 어떤 실적 발표나 여러 어떤 방향성이 앞으로 더 삼성전자한테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도 괜찮은데 최근의 흐름이 뭐 올라간다고 치면은 하이닉스의 탄력성이 훨씬 더 좋고 엔비디아 결국에 뭐 HBM 납품 뭐 이런 게 좀 언제까지 발목을 그러니까요. 잡을까 뭐 이런 네. 것도 하나의 물음표기는 합니다. 지금 양치기 소년이 그러니까. 약간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오래된 될까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의 독주는 뭐 결국 뭐 어쩔 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뭐 오늘도 뭐 외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물론 뭐 5천 원밖에 인상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삼성전자 TP를 올리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외사들은 하이닉스의 TP는 조금씩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수요단은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때 우리 전자제품 많이 샀어요. 지금 전자제품 많이 사지는 않아요. 많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거면 예. 심지어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롯데그룹에서 롯데하이마트 매각 노이즈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가전이나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서 아직은 살만한 디바이스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폰이 인텔리전스가 탑재돼서 그런 것들 뭐 약간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장으로는 뭐 폴더블 정도 나오면 획기적인 거 나오면 뭐 한번 사볼 만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지 전반적인 현재 디바이스 진열대에 깔려 있는 것들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모멘텀은 없다라는 부분들 물론 데이터 센터라는 거에 거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계속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전체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아직 반도체 아니야. 데이터 센터는 그냥 전력기기 테마로 그냥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수급이 좀 몰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어느 순간 뭔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반도체 쪽에서의 상승 트리거가 나오면 지금 고밸류 쪽에서 약간 버품성 있는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에서 일종 수급이 좀 스위칭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사이클 산업에 대한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언제 스위칭하는 게 맞아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이제 장표도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조선과 이 전력기기가 얼마만큼 갈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은 적어도 1분기 내에서는 약간 모범 답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1, 2월 정도에는 대충 사고에 대한 정립, 이 매매 패턴에 대한 시계열 전략들은 좀 확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조선 얘기 좀 바로 가볼까요?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의 강력한 주도주 섹터가 뭐였냐 하면 조선 빠지지 조선.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강하고 조선 잘 가던 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조선 하면은 지금 수혜밖에는 재료가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좀 악재다 하면 좀 올랐다? 많이 오른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정도랄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료 그 볼까요? 생각을 네. 한번 이렇게 9줄로 한번 이렇게 줄여봤어요. 9줄. 9줄이요? 이렇게 줄인 거. 네, 줄였는데 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일단 이겁니다. 하반기부터는 컨테이너 해운 업황이 좀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공급 과잉이라는 측면에서. 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운하적인 측면에서도 얼마 전에 휴전했다면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마스요? 아, 네. 간밤에 또 속보로. 휴전을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나 어떤 운하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길이 좀 더 다양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좀 올라가다가 좀 꺾였어요.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지가 되고 있고. 일단 하반기부터는 컨테이너 해운 업황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지정학적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거죠. 트럼프는 왜 푸틴에게 친절할까요? 지금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둘 다 수동네. 뭔가 책 잡힌 게 있나? 야 푸틴 너는 우크라이나 가져.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린란드 가질 테니까. 난 그린란드랑 캐나다가 더 커버. 그러니까 너는 그거 먹고 내가 이거 하려는 거 독주체제 요거 하거든 너 건들지 마.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스웨즈 운하나 뭐 어쩜 파나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점령꾼이 되고 싶어한 욕심쟁이 지금 역할들 약간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두 번째는 환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4분기 실적 지금 보면 예상을 보면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환차익이 매우 크다. 근데 만약에 1,450원대, 60원대 환율이 만약에 한 1,400원 초반대로 만약에 환율 엽기적 효과가 나온다라면 그 환차익을 일부 좀 덜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삼성중공업이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보다 주가가 베타가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 환했지 않은 기업이니까 삼성중공업 그나마 또 대안으로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PBR이 2가 안 돼요. 근데 이제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그 조선주들의 최근에 그 대장 역할을 했던 형님들이 거의 PBR이 3배, 4배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PBR 5배를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조선사들이. 그래서 PBR 4배가 넘어가는 관점에서 5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좀 논리가 좀 있어서 밸류의 정당성이 과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MRO. 아니 요즘에 이제 군함 끌고 이제 국지전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군함 끌고 군함이 부족합니다. 다시 또 수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MRO 고쳤어. 그냥 그런 거 하고 정비하고 다시 그렇게 해. 어차피 전쟁은 드론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전쟁에 대한 패턴, 행동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MRO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물밀듯이 올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수주 베이스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MRO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지금 모멘텀을 좀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일부 의견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제 천연가스 얘기 나오니까 이제 LNG도 이제 뭐 쭉 계속 여전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근데 카타르 수주가 나오면 하나오션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 배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암모니아 계속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상용화 단계가 가려면 공격적인 패턴으로 가려면 적어도 10년 뒤의 일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8번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죠. 미군 해군이 1,600조 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구체적인 구매 계획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시 모멘텀 역할을 해줬죠. 하지만 또 9번에서 또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좀 표정 관리하고 있죠. 씩 웃고 있습니다. 저 화장실 한 켠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이제 블랙리스트 등재가 있다 보니까 이러면 또 조선 여러 가지 대장 역할하는 조선주들이 더 뿜뿜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요약을 하자라면 이런 고민거리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결론은 조선주가 좀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결론을 맺고요.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객 컨설팅이 들어와도 조선주 다시 더 추매하셔야죠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조금 밸류가 좀 떨어졌거나 주가 쭉 한번 각도기 재보고 좀 덜 오른 뭐 조선 기자재 쪽 이쪽에서 오히려 틈새 시장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지금 현재 큰 형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실질없이 않다. 오히려 조금 더 일부 빼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역발상 전략을 취하는 것들이 오히려 1분기, 2분기에 수익률 제고할 땐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수익은 반도체로, 그 다음에 2분기 이후의 실적 계좌에 대한 수익률은 약간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성과물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 한번 비춰주시면요. AI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반도체 말고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네. 참 매수할 그러니까 물려 있으세요? 아니면 매수할 의향이 있으세요? 개인 계좌예요? 개인 없어요? 저는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요 정도 아니, 가격대. 왜냐면 지금 2025년에 뭐 여러 가지 로보택시부터 해서 자율주행의 어떤 큰 틀이 약간 청사진 더 세부적으로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2차 전지 어찌 보면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약간 좀 눌려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도 좀 깨졌지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국내에도 많은 2차 전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굴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또 숫자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이제 나. 실적이 이게 또 네네.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까? 실적이 또 좀 전망 가이던스가 안 좋은데? 약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예,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NH 리서치에서 나온 리서치 이제 종목들 그거 이제 업데이트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장표로 보여드릴 건데, 근데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좀 무서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맥주 한 캔을 먹으면서 아니 CPI 결과를 보면서 초조해 가지고요. 10시 반에. 진짜 손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셨어요? 그럼요. 어제 CPI는 좀 달랐어요, 정말. 예. 시장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거다라고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종목들 이제 딱 시세 보면서 이건 오를 때가 됐는데, 근데 오를 때 뭐가 모멘텀이 되려면 이거 CPI 무조건 CPI 쇼크가 나와야 무조건 급등한다라는 생각인데, 여전히. 어쨌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멘텀 두 가지. 얼마 전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만 보면은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큰 양봉을 냈던 것들이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패밀리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테슬라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이 의미 있게 가시적으로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만, 계속 지금 실적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 여러분들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DI도 그렇겠지만, 근데 찬물을 뿌리는 건 아닌데 먼저 항상 주식을 공부할 때 너무나 먼저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의심부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강한 모멘텀. 전고체를 과연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한국 종목들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점점 AI가 좀 다 하잖아요. 만약에 AI가 이 전고체 관련된 화학물질 결합체에 대한 그 해법을 만약에 풀어준다면, 이건 한국 시장의 2차 전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죠. 예. 그렇죠. 양자컴이 이 전고체에 대한 대체하면 완벽한 이 화합물의 조합을 만약에 발견해냈어. 근데 20년 걸린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야, 유레카 이거 찾았어.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이런 잠깐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자, 어제 맥주를 많이 드셨어요. 투자라는 거. 어제 맥주 한 캔이 아니었어요. 한 캔이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이제 NH 리서치 업데이트 종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세방전지입니다. 지금 NH 리서치 스몰캡 팀의
탑픽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세방전지고 하나가 이제 텔레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텔레칩스.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는 거고 세방전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탑재하는 AGM. 우리가 이제 로켓 배터리 아시죠? 로켓 배터리 그 브랜드. 그게 세방전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쪽에 보면 세방전지에 대한 장기 실적 추이 전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 그래서 요 종목을 좀 좋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불안감이 있지만 내수 진작에 관련된 카드를 정부에서 또는 여당에서 야당에서 이제 뭐 하게 되면 요쪽에 워낙 주가가 부러져 있는 요쪽 특히 BGF 리테일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요즘에 그 침대 아세요? 매트리스 지누스? 지누스요? 네. 뭐죠? 이게- 어디까죠? 이게 네. 상장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누스라고 이제 매트리스입니다. 네. 요게 이제 현대백화점의 자회사거든요. 아주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효자 노릇해서 현대백화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게 이제 내수 쪽에서는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뽑고 있는 것들이고요. NH 리서치 하우스 뷰를 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을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게임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저는 별로, 별로 안 네. 좋아하죠. 배틀그라운드는 들어보셨죠? 아유, 그렇죠? 알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노이즈는 있습니다. 뭐냐면 피크아웃 노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접사에 한 7, 80만은 거기서 확보가 되어 있는 배틀그라운드인데 과연 2025년에도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하겠어? 한 20, 30대 그 성인 남자 특히 무료 게임이니까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여전히 우리가 항상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매워서 그 주식을 안 사. 나만의 착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 데이터 보면 불닭볶음 수출 데이터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피크아웃 논란은 매년 있지만 수출 데이터는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보시죠. 항상 2025년에 어느 증권사 리서치에서도 자동차의 실적을 2024년보다 5% 이상 더 업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증권사 없어요. 그냥 한 자릿수 아주 그냥 조금 개선될까 아니면 똔똔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이면적인 부분도 더 좀 가미가 되고 피크아웃 논란을 걱정하는 순간 주식은 이제 못 맞추는 거죠. 그것도 크래프톤이 된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피크아웃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좋다. 거기다가 인조이 이런 것들 뭐 신작 퍼블리싱 게임 출시가 돼서 게임사 중에 가장 PER이 낮다. 그래서 요걸 좀 보자라는 것들이고 두산 에너빌티 요거는 지금 이제 세게 강조는 안 하셨는데 저는 세게 강조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원전 어떻게 보세요? 원전 뭐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약간의 좀 테마 그 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 뭐 미국의 어떤 뭐 특정한 뭐 어떤 수급 요인인 것 같고 예, 뭐 저는 사실 뭐 지금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데 전력 얘기 계속 전력 얘기야 하고, 뭐 네. 신재생 절대 혼자서 할 수 없고 뭐 원자력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우리가 다 써야 된다. 지금의 어떤 이 수요를 맞추려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원자력 뭐 SM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고 뭐 최근에 오픈 AI, 오클로 뭐 이런 그렇죠. 기업들 예. 역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계의 전 TSMC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제목이 있죠. 리포트 제목이 이거예요. 불확실성의 파고만 넘는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국내 약간 정치적 변수. 그러니까 여야에 만약에 이렇게 교체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여는 다소 원전에 대해서는 좀 친원전적인 그런 느낌이고 약간 이제 지금 현재 야는 다소 신재생 쪽이긴 한데 원전에 대해서는 좀 배격하는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불확실성의 파고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번에 계엄령 사건 이후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거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해외 수출이에요. 수출이기 때문에 그 정권의 교체와는 저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SMR 미국, 그다음에 대형 원전 유럽, 가스터빈은 국내 미국 이런 부분들 확대 공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체할 만한 지금 대한 국가가
마땅치 않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유럽, UAE, 영국, 네덜란드 이 대형 원전 건설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SMR도 계속 수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주를 딱 받으면 얘네들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모든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 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TSMC 역할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원전 수주가 된다 하더라도 쾌재를 부르는 실적으로 전이되는 거는 한 1년 반에서 한 2년 뒤에 지금 반영된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들도 수주가 지금 2027년, 2028년 되면 수주를 좀 따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로 원전도 만약에 만약에 그런 정치적 변수만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가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발현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이제 두 개 더. 네네네. 이제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39원으로 이제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이겁니다. 철강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리튬 가격은 바닥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레포트 제목이 이겁니다. 바텀 피싱. 바닥에서 오늘 피싱해라 이런 것들. 낚시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겁니다. 아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신규 모델 뉴스플로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나소닉과 한국 엔소를 통해서 공급이 추정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영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캐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만약에 분위기가 점프업이 된다라면 반드시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업데이트된 종목까지 정말, 살펴봤고요. 예. 단시간에 뭐 제가 지금 많은 방송 내용을, 같이 네. 하지만 제가 정말 바빠요 지금. 예, 뭐 다 이렇게 종목 찾아보려고.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예. 야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도 좀 예, 보고. 와,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진짜 부장님과 함께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종목 얘기 오늘 진짜 쏟아내 준다고 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부터 뭐 쏟아지고 있고요. 뒤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광고 잠깐 보고 와서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지수 상승, 동반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실시간 상담과 포트폴리오 상담을 좀 더 개편 전에 자주 해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그게 다양하게 개편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서 박지훈 부장님이 나오실 때만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근데 사실 박준 부장님이 나오시는 이 시간 1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렇게 예, 느낍니다. 한 4시간씩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4시간씩. 예, 그 빨리빨리. 예. 만색이 좀 안 좋아지시는데 어쨌든 1시간을 좀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미리미리 상담 받아놓고 이 시간 통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메일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채택되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쿠폰, 예, 꼭 챙겨가시고요. 맞아요. 네, 사연 한번 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연인데요. 닉네임 바나나킥. 예, 이거 제 아들이 좋아하는 장르. 저도 좋아해요. 달달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장님.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포트폴리오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 율촌화학, 두산 테스나 이렇게 세 종목이고 비중은 똑같이 다 30%고요. 현금 조금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작년 12월 18,000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에 LTPO 패널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자, 이 흐름이 지속될까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먼저 남겨드렸는데요. 네. 뭐 이렇게 끊고 갈까요? 아니면 다 읽어드릴까요? 한 한 번에 쭉 다 읽어드릴까? 갈까요?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율촌화학인데
율촌화학은 작년 11월 초에 매수해서 현재는 수익권이다. 네. 율촌화학은 포장재 업체로 알고 있는데 상승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지금이라도 입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는 고점에서 산 것 같습니다. 최근 합병 이슈도 있었고 실적 부진 이야기도 나오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두산 테스나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국장이 좋아질 거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리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장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율촌화, 시간 부족해. 두산 테스나 이렇게 일단 갖고 계시고 지금 투자 현황 저희가 표로 정리했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을 딱 보시더니 한숨을 잠깐 쉬셨습니다. 빨리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약간 이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짤막하게 얘기를 네.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세 종목 모두 다 강력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 홀딩. 예, 강력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씩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느낌만 좀 파악해 보시죠.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먼 그림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가깝게 한번 그림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오시죠? 야, 뭐 많이 뚫었네요. 한번 수급이 누가 들어온 거야? 연기금과 투신형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 들어올까? 합리적 또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전통적인 색깔은 애플향인 겁니다. 애플향인 거고 애플향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LTPO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OCI, 그러니까 광학 접착 필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됩니다. 아이패드가 잘 팔려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얘네가 원래 뭐 한다고 했냐면 수산화 리튬 사업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잠정 스톱해놨어요. 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언제 하실 건데요? 저 내년에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오히려 박수를 받았어요. 지금 하지 마요. 지금 업황 안 좋으니까 그 1년 좀 미루세요라고 지금 오히려 그 내부적으로는 결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사 경영상 2026년에 하는 거는 합격점. 그럼 본업은 지금 어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IR이 있고 NDR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 모아두고 앞으로 올해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단순하게 시총만 볼까요? 시총이 얼마냐면 5,600억, 러프하게 5,600억. 근데 지금 전체적인 가이던스가 올해 한 600억이니까 한 8배, 9배 정도인데 NDR, 최근 IR에서는 약간 톤이 좀 업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아이폰에 대한 업황을 만약에 조금 한 단계 레벨을 한다면 저 올해 4자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그니 그 무슨 말이냐면 900억대가 아니라 1,000억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시총이 5,500원이니까 2차전지 밸류와 IT 소재단에서 만약에 결합된 이 업종이 얼마의 PER을 멀티플을 줘야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리가 만약에 올해 너희들의 미션이 만약에 숫자로 확인이 되면 밸류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목표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요거 단기 전고점은 뭐 4만 원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3만 원 이상대를 가는 새로운 또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녹스 첨단소재는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애플향 종목들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아까 서두에 우리 덕산이로 유명한 덕산 네오록스도 그런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비슷한 종목 파생되는 게 LX 세미콘이라는 종목들도 있어요. 요것도 길게 보면 요런 종목이거든요. 아니 쩔어 있죠. 이게 DDI라고 해서 이게 칩이에요. 요것도 애플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애플 향 밸류체인 종목들이 쩔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IT 종목들의 상당 부분 핸드셋은 디바이스가 잘 돼야 돼요. PC든 스마트폰이든. 그래서 올해 모멘텀은 서서히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온디바이스 A라는 그 키워드가 실제로 스마트폰 우리 수요자들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찐 AI 챗GPT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로 연결이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튀어오르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종목들 한번 확장시켜 보는 것도 그런 일환에서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니, 오늘도 6%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바나나킹님이 12월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진짜 다 국장 떠나야 돼. 진짜 비관적일 때 매수하셔서 18,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28,000원 부근 와 있으니까 매수 시점도 고수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약간 바나나킥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잘 생기면서. 사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율촌화학 볼까요? 율촌화학. 네. 율촌화학. 그러니까 이게 율촌화학. 약간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율촌화학도 그런데 두 가지 섹터가 이제 선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부에 약간 믹스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율촌화학은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손잡고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부러진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희망이 없는 예. 가다가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 탑재되는 이 파우치 필름 양산을 하려고 이제 외사화했던 그 계약 해지 사건이 좀 있었어요. 공시 쭉 한번 찾아보면 있는데 그 계약 해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야 계약 해지된 거야? 모멘텀 소멸. 자 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 율촌화학의 수출 데이터를 보니 어라? 인도네시아향 파우치 필름 수출 데이터가 이거 봐라 수상한 거예요. 계속 작년 겨울서부터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이터를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름 단위로 확인을 계속 하거든요. 긍정적인 이슈들인 거죠. 그러면 이 수주에 대한 공백이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일단 인도네시아향의 단기적인 주가는 인도네시아향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변이 될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 모멘텀이 뭐냐면 자, 이 파우치 필름이라고 하는 이 필름 영역을 잘하는 율촌화학이 지금 HBM3보다는 HBM4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HBM에도 필름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본다라면 율촌화학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잘 매수하셔서 수익 났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좀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끼가 있어요. 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요때 보시면 2023년 4년 작년 초에 이렇게 강한 물론 1월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의미 있는 상승이 바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파우치 필름에 대한 강한 수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었는데 수주가 공백이 되면서 또 반도체 업황, 2차 전지 업황이 부러지면서 쭉 주가가 빠졌던 그런 아픈 경험을 했던 율촌화학인데 2025년에는 오히려 반전의 해가 율촌화학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가운데 이녹스 첨단 소재, 율촌화학 사실 이 두 종목은 이제 수익권인데 수익권이죠? 마지막 종목이 사실 두산 바나나킹님의 제일 고민 종목인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 고점에서 산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차트 흐름을 봐도 오늘 3% 가까이 오르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거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뭐 합병 이슈, 실적 부진 이야기 나오고 있다. 좋은 이슈가 없다. 지금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두산 테스라는 게 비메모리 사업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사업을 하니까 최근에 메모리 업체들이 주가가 잘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은 있으니까 메모리 업체들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요. 야, 이거 뭐 정말 저 고민되는 시점이에요. 야, 이거 정말 고민되는 시점 아닙니까, 부장님? 그죠? 정말 미치겠어요. 주가만 보면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은 차트인데 저는요. 이 종목을 이제 딱 보면서 최근에 이제 좀 공부를 조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슬라가 NPU 관련 칩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 했죠? 삼성이 하죠. 예. 삼성이 하죠. 그 얘네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얘네가 매출이 4천억이에요. 원래 얘네가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이게 원래 매출의 60%였는데 지금 SOC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칩에다 한 대 모아서 하는 파운더리 역할을 하는 게 두산 테스나거든요. 그게 지금 SOC 매출이 벌써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간 AP, 그러니까 뭐 엑시노스 칩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의 그 칩 여기 들어가는 거 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두산 테스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주가가 빠그러졌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무너졌잖아요. 자, 차트 보세요. 이때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12월에 고점 찍고요. 쭉 내린 겁니다. 한 1년 2개월 내내? 동안. 네. 파운더리가 적전하면서 이런 업황을 그대로 지금 몸 담고 있는. 왜? 제가 아까 CR이라고 했죠. 코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비용을 야 깎아줘. 네. 삼성 나 힘들어. 형 힘들어. 너 동생이잖아. 우리 영원한 형제잖아. 이번에 나 힘드니까 너도 좀 같이 동참해. 알았어 형. 그래서 실적이 빠그러진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역발상. 올해 2025년에 삼성전자의 파운더리가 물론 TSMC를 다 따라잡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피지컬 AI가 LG 반도체가 도래를 하면 단계적이나마 조금 개선되는 것들이 보이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자 4천억 전체 매출에 600억을 담당하고 있는 두산 테스나가 지금 현재 테슬라의 납품이 180만 대거든요. 내년이 350만 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80만 대 기준으로 600억 매출이면 두산 테스나 입장은 CR이 아무리 삼성전 쪽에서 있다라 하더라도 자동차 인도가 2배가 늘어나면 그 600억 단순하게 러프하게 곱하기 2만 해도 SOC 사업들 특히 테슬라 향 매출만 12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운더리가 살아나면 그 기타 세세한 사업부에서도 레벨업이 되면 두산 테스나의 실적은 의미있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IT 섹터에 제가 좋게 보는 거 세 가지. 1번 유리기판 단기테마 아닙니다. 유리기판 SKC를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 삼성전기 두 개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SKC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원래 동박 SK 넥슬리스가 올해부터는 동박 쪽에 살아나면은 이게 만약 정상 가치가 회귀되면은 SKC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주가가 좀 올라서 좀 고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본 다크호스 두 번째가 파운더리고 여러 가지 후공정 검사 장비 보셔야 돼요. 두산 테스나 보셔야 되고 그다음 아까 그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이런 것들 뭐 가온칩스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거고 다 보셔야 되는데 특히 후공정 장비 업체 아까 3D로 낸드 쪽에서 전공정에서 잘하고 있는 후공정에서 넥스틴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검사 장비 이런 애들 잘 보셔야 될 거고 주가 쩔어 있는데 검사 장비 잘하는 또 누가 있어요? 엑시콘도 잘해요.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 잘한다. 후공정 네페스 이런 애들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공정단을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 파운드리가 개선된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후공정단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PSK 홀딩스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윈 이런 것들이 HBM 향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그들처럼 가볍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HBM4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그래서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 이쪽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CCTV 사업부가 워낙이기 때문에 지금 한 시총이 한 1조 한 9천억 됐는데 워낙 CCTV 사업하고 있는 하나 비전에 대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1조 5천억은 바탕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HBM3까지는 한미반도체 독점이에요. 근데 4를 가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계속 4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하이닉스도 고민할 것이고 왜 하이닉스랑 하나인더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뭐 누구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만큼의 한미반도체가 정말 전성기에 또 다른 제 2차 전성기, 3차 전성기를 하기에는 환경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 틈을 하나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산전자가 좀 굉장히 좀 잘하고 좀 효자 역할을 하듯이 하나그룹에서도 이건 하나인더가 조금 효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종목들을 쭉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IT 쪽에 다코스, 유리기판, 파운더리 아마 진짜 종목을 쏟아내 주시네요. 진짜 방 메모를. 메모 많이 하셨네요. HBM4 다 메모해서 지금 눈여겨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바나나킹님이 국장 좋아질 거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국장.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
수익 난 건 수익 난 거대로 좀 손실 본 건 손실 본 거대로 정리할까 아니면 좀 더 인내심 갖고 가볼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결론은 강력 홀딩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 한 장을 마지막으로? 네, 좋아요. 마지막인데 요겁니다. 아, 근데 여전히 이제 돌다리가 많아요. 돌다리. 네. 아직은 이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행동 강령을 지금 트럼프 형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관세, 네. 뭐 감세, 행정 명령, 뭐 이런 것들 뭐 한번 딱 때리고 협상하면서 이제 좀 조율할지 뭐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 해소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사실은 마음 편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7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건지 4.5로 내려가면 진짜 지금 약간 좀 쉬고 있는 반도체 아니라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 오늘도 뭐 삼천당 제약은 구정 끝나고 IR 할 건데 오늘 엄청나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약바이오도 지금 엎드려싸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금리형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 바이오 쪽에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 기간 5% 넘지는 않을 거다. 4.7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여전히 아까 맥스 200bp에 대한 금리 차 한국과 네. 미국 간에 요건 한 190 수준이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것들이니까 적어도 1월 지나고 한 2월부터는 서서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이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박종훈님께서 더 아니요. 예. 더 자세하게 아니 보시는 근데 뭐 분이니까. 지금 사실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요즘에 뭐 구별 없이, 네.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 테마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고 뭐 로보틱스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장애물이 없듯이 넘나드니까요. 많은 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비중을 국내 시장에다가 한 70을 둬야 될지. 아니야. 여전히 미국 시장에 70 둬야지. 자국 기업 우선주의라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될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그 소위 말해서 약간 NH 고객들의 어떤 부자들의 포지셔닝. 예. 이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내일 출연해 주세요. 방송이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방송이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할 얘기가 많으신가 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최근의 동태파.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서부터 올해 어떤 상품과 어떤 주식, 특히 국내, 해외 요 비중에 대한 조절. 예. 특히 약간 이제 좀 큰 고객들, 큰 고객들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많이 큰 고객들, 부자들. 많이 큰 고객들. 그것들을 조금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네네. 전체적인 포지셔닝 구축에 대한 현황은 제가 내일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아유. 좋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가능한 수준만큼 최대한 자세히. 네네. 최대한 자세히. 거기서 좋아요.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맞아요. 네. 그렇게 제가 작정하고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박진우 부장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 나눌게요. 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정말 정신없이 지금 지나온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종목을 이제 쏟아내 주셨습니다. 예. 내일은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의. 부자들이 예. 자산 배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말부터 최근의 동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요. 내일 아침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